오늘 밤 어르신은 어떤 모습으로 잠자리에 드실 예정입니까? 혹시 적막한 게 무서워서 혹은 잠이 안 온다는 핑계로 텔레비전을 친구 삼아 켜놓고 주무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목이 뻐근하다고 베개를 2개씩 겹쳐서 높게 베고 억지로 눈을 감고 계시지는 않나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르신이 무심코 반복하고 있는 그 사소한 수면 습관들이 내 머릿속 지우개가 되어 소중한 추억들을 하나둘씩 지워버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에이 설마 잠 좀 편하게 잔다고 치매가 걸리겠어 하고 방심하지 마세요. 평생 건강 하나는 자신 있다던 제 친구 박 여사도 10년 넘게 텔레비전을 수면제 삼아 틀어놓고 자더니 결국 작년에 알츠하이머 판정을 받고 지금은 사랑하는 손주 이름도 헷갈려 합니다. 박 여사가 병상에 누워서 제 손을 잡고 울면서 그러더군요. 내가 그때 텔레비전 끄고 깜깜하게 하고 잤더라면 지금쯤 우리 손주 재롱 보면서 웃고 있었을 텐데 하고요.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잠 잘 자는 법이 아닙니다. 자다가 돌연사하지 않고 끔찍한 치매의 공포로부터 내 뇌를 지키는 생존 전략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오늘 밤부터 당장 침실 환경을 싹 갈아엎으셔야 합니다. 어르신들 중에 밤에 잠이 안 와서 뒤척이다가 텔레비전 소리를 자장가 삼아 주무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혼자 계신 분들은 집안이 너무 조용하면 무섭기도 하고 외로워서 켜두시기도 하죠. 뉴스 앵커 목소리가 들리면 왠지 사람 사는 것 같고 마음이 놓인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이게 우리 뇌에는 독약을 들이붓는 것과 같습니다. 왜 그런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뇌에는 멜라토닌이라는 아주 기특한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깊은 잠에 빠져 있는 동안 뇌 속에 쌓인 치매 유발 독소들을 싹 청소해 주는, 말하자면 뇌 청소부 같은 역할을 하는 아주 고마운 호르몬입니다. 우리 뇌는 낮 동안 열심히 활동하면서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찌꺼기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바로 알츠하이머 치매의 주범인 독성 단백질입니다. 이 찌꺼기가 밤에 잠을 잘 때 뇌척수액이라는 물이 나와서 싹 씻어 내려가야 하는데 이 청소 작업을 지휘하는 게 바로 멜라토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멜라토닌이라는 녀석이 아주 예민하고 겁이 많다는 겁니다. 아주 미세한 불빛만 있어도 아직 낮이구나 하고 착각해서 숨어버리고 나오지를 않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놓고 주무시면 우리 눈은 감겨 있어도 얇은 눈꺼풀을 뚫고 들어오는 그 불빛을 뇌는 다 감지합니다. 뇌가 빛을 느끼면 각성 상태가 유지되면서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됩니다. 청소부가 나와서 청소를 해야 하는데 뇌가 계속 깨어서 일을 하느라 쓰레기를 못 치우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독성 쓰레기가 뇌세포 사이사이에 덕지덕지 끼게 됩니다. 이게 하루 이틀이면 괜찮겠지만 1년 10년 쌓이면 결국 뇌신경을 파괴해서 알츠하이머 치매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 연구팀이 실험을 해봤더니 텔레비전이나 조명을 켜고 자는 사람은 깜깜한 방에서 자는 사람보다 비만, 당뇨, 고혈압 위험이 높을 뿐만 아니라 뇌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수면 중에 빛에 노출되면
다음날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서 당뇨병 위험도 급격히 올라갑니다. 당뇨가 치매의 지름길이라는 건 다들 아시죠? 박 여사가 왜 그렇게 빨리 기억력을 잃었는지 이제 이해가 가실 겁니다. 오늘 밤부터 텔레비전은 물론이고 스마트폰 충전기에서 나오는 작은 불빛, 심지어 멀티탭의 빨간 불빛까지 모조리 검은 테이프로 가리거나 차단하셔야 합니다. 빛 공해는 소리 없는 살인자입니다. 두 번째로 위험한 습관은 바로 높은 베개입니다. 나는 베개를 높게 베야 잠이 잘 와 하시는 분들 계시죠? 옛말에 고침단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베개가 높으면 명이 짧아진다는 뜻인데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우리 목뼈는 옆에서 봤을 때 완만한 시작 곡선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머리 무게를 분산시키고 목 뒤에 있는 신경과 혈관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높은 베개를 베면 목이 일자로 꺾이거나 역시자 형태로 꺾이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상상이 가시나요? 마치 물이 콸콸 흐르는 고무 호스를 발로 꽉 받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목 뒤에는 척추 동맥이라는 아주 중요한 혈관이 지나갑니다. 이 혈관은 심장에서 뇌로 피를 올려보내는 생명줄입니다. 그런데 높은 베개 때문에 목이 꺾여서 이 혈관이 눌리면 뇌로 가는 혈액 공급이 줄어듭니다. 뇌세포는 산소와 영양분을 먹고 사는데 혈액이 안 올라오니 산소 부족으로 서서히 죽어가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목 혈관이 눌려서 피가 천천히 흐르다 보면 혈전적 피떡이 생기기 쉽다는 겁니다. 이 피떡이 혈관을 타고 뇌로 올라가다가 좁은 혈관을 턱 막아버리면 그게 바로 뇌경색이고 압력을 못 이겨 터지면 뇌출혈입니다. 자다가 억하고 돌아가시는 돌연사의 원인 중에 베개 높이 문제인 경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높은 베개 폐해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베개가 높으면 기도가 좁아집니다. 기도가 좁아지면 숨쉬기가 힘들어져서 코를 심하게 골거나 수면 무호흡증이 생깁니다.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면 자는 동안 뇌의 산소 공급이 수시로 끊겨서 뇌세포가 파괴되고 치매 위험이 정상인보다 2배 이상 높아집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머리가 띵하고 개운하지 않다면 베개 높이부터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게다가 높은 베개는 목 주름을 깊게 만들어서 나이보다 10년은 더 늙어 보이게 만듭니다. 건강도 잃고 젊음도 잃는 지름길이 바로 높은 베개입니다. 세 번째는 입을 벌리고 자는 구강호흡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입안이 바싹 말라 있고 목이 칼칼하신가요? 물부터 찾게 되시나요? 그렇다면 100% 입을 벌리고 주무신 겁니다. 코는 우리 몸의 천연 공기청정기이자 가습기입니다. 코로 숨을 쉬면 코털과 점막이 먼지와 세균을 걸러주고 차가운 공기를 따뜻하고 촉촉하게 만들어서 폐로 보내줍니다. 하지만 입으로 숨을 쉬면 이 모든 보호 장치가 무용지물이 됩니다. 온갖 세균과 바이러스가 무방비 상태로 목구멍을 타고 몸속으로 침투합니다. 그래서 입 벌리고 자는 분들이 편도선염이나 인후염 폐렴에 잘 걸리는 겁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뇌 건강입니다. 입으로 숨을 쉬면 코로 쉴 때보다 산소 흡수율이 20%나 떨어집니다.
코 점막에서는 산화질소라는 기체가 생성되는데 이게 폐혈관을 확장시켜서 산소가 혈액에 잘 녹아들게 도와줍니다. 그런데 입으로 숨을 쉬면 이 산화질소가 안 나옵니다. 밤새 뇌가 만성적인 산소 부족에 시달리는 거죠. 뇌는 우리 몸에서 산소를 가장 많이 쓰는 장기인데 산소가 부족하면 뇌세포가 파괴되고 기억력이 감퇴합니다. 아이들이 입 벌리고 자면 머리 나빠진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입 벌리고 자는 습관은 내 뇌를 서서히 바보로 만드는 무서운 습관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니 아이고 그럼 도대체 어떻게 자야 하냐 걱정되시죠? 걱정 마세요. 지금부터 돈 한 푼 안 들이고 뇌를 살리고 숙면을 취할 수 있는 최고의 수면 비법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만 따라 하셔도 아침에 머리가 맑아지고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지실 겁니다. 첫 번째 해결책은 암막 커튼과 수면 안대 그리고 백색 소음입니다. 텔레비전 끄면 무서워서 못 잔다 하시는 분들 이제는 습관을 바꾸셔야 합니다. 내에게 지금은 잘 시간이야 청소 시작해 라고 신호를 주는 유일한 방법은 완벽한 어둠입니다. 암막 커튼을 달아서 창밖의 가로등 불빛이나 네온사인 불빛까지 완벽하게 차단하세요. 만약 커튼 달기가 번거로우시면 다이소 같은 데서 1,000원짜리 수면 안대라도 사서 끼고 주무세요. 처음에는 답답할 수 있지만 3일만 지나면 적응됩니다. 그리고 정막한 게 싫으시면 텔레비전 대신 라디오나 유튜브로 클래식, 음악 빗소리 같은 백색 소음을 아주 작게 틀어놓고 주무세요. 중요한 건 타이머를 30분에서 1시간 정도로 맞춰두고 화면은 반드시 엎어둬야 한다는 겁니다. 절대 눈에 빛이 들어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소리는 들리되 빛은 없는 상태를 만드세요. 이렇게 하고 주무시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함이 차원이 다릅니다. 멜라토닌이 밤새 뇌를 깨끗하게 청소해 줬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 해결책은 수건 베개입니다. 비싼 기능성 베개, 경추 베개 사실 필요 없습니다. 집에 있는 수건 2장이나 3장이면 충분합니다. 수건을 세로로 길게 접어서 김밥 말듯이 돌돌 말아주세요. 이걸 목 뒤에 받치고 누워보세요. 이때 머리 뒤통수가 바닥에 닿을락 말락하고 목의 시작, 커브를 받쳐주는 높이가 딱 좋습니다. 보통 성인 기준으로 6cm에서 8cm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높으면 수건을 좀 풀고 너무 낮으면 한 장 더 말면 됩니다. 내 목 높이에 딱 맞게 조절할 수 있으니 세상에서 제일 좋은 맞춤 베개입니다. 이렇게 자면 기도가 활짝 열려서 숨 쉬기도 편하고 눌려있던 혈관이 펴지면서 뇌로 가는 혈액순환이 뻥 뚫립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는데 딱 일주일만 해보세요. 목 뻐근한 것도 사라지고 어깨 뭉침도 풀리고 코골이도 확 줄어듭니다. 수건 베개 하나 바꿨을 뿐인데 10년 묵은 두통이 사라졌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세 번째 해결책은 입 벌림 방지 테이프입니다. 약국이나 인터넷에서 수면 테이프라고 검색하면 몇천 원이면 삽니다. 자기 전에 입술에 세로로 살짝 붙이고 주무세요. 숨 막혀 죽는 거 아니냐 걱정하시는데 우리 몸은 입이 막히면 알아서 코로 숨을 쉬게 되어 있습니다. 코가 막혀서 죽는 일은 없으니 안심하세요.
코로 숨을 쉬어야 뇌열을 식혀주고 산소를 깊숙이 공급할 수 있습니다. 처음엔 불편하면 낮에 텔레비전 보실 때 30분씩 붙이고 코로 숨 쉬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게 습관이 되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냄새도 싹 사라지고 목감기도 안 걸리고 무엇보다 뇌가 생생해집니다. 입 테이프 하나가 치매를 막는 최고의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당장 실천하세요. 첫째, 방 안의 모든 빛을 차단하고 캄캄하게 만든다. 둘째, 높은 베개는 장롱 깊숙이 넣어버리고 수건을 말아서 목에 베고 잔다. 셋째, 입 테이프를 붙여서 코로 숨 쉬는 습관을 들인다. 잠이 보약이라는 말 그냥 있는 말이 아닙니다. 잠만 잘 자도 치매, 뇌졸중, 심장병 다 막을 수 있습니다. 비싼 영양제 사 먹을 돈으로 안막 커튼 달고 수면 안대 사세요. 그게 훨씬 남는 장사입니다. 늙어서 자식들 고생 안 시키고 내 정신 온전히 지키며 살고 싶다면 오늘 밤 어르신의 침실부터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나 하나쯤이야 하고 넘기지 마시고 오늘 알려드린 내용 꼭 실천하셔서 100세까지 총명하고 건강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아직도 텔레비전 켜놓고 주무시는 친구분들 계신가요? 그분들께도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그게 친구 생명 구하는 길입니다. 저는 어르신들이 매일 밤 꿀잠 주무시고 매일 아침 상쾌하게 일어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건강하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